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상호관세 협상 시한이 이제 딱 사흘 남았습니다. 저희는 오늘도 막판으로 향하고 있는 관세 협상 소식부터 전하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이른바 조선협력펀드를 통한 파격적 규모의 대미 투자를 제안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또 쌀 수입을 확대하란 미국 압력엔 세계무역기구 WTO에 피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보였습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늘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관세 협상談判을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조선업 등 한미 간에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가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파격적 대미 투자액을 미국 측에 제안한 사실도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우수한 국내 조선 인력과 인프라를 투입하는 건 물론 대규모 대미 투자를 더해서 낙후된 미국 조선업 생태계 복원에 마중물이 되겠다며 이른바 조선협력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이 펀드를 통한 대미 투자 규모론 일본의 대미 투자 약정액 5,500억 달러가 일본 GDP의 약 13%인 점을 고려할 때 한국 GDP의 13%가 넘는 파격적 투자액을 미국 측에 제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여권 핵심 관계자는 확실한 조선 분야 대미 투자로 잭팟을 이끌어내야 한다며 미국과 조선 협력을 위한 SOC나 보안시설 투자 등도 대미 투자액 산정에 포괄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이런 대미 투자 방침은 미국의 쌀, 소고기 등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을 피하는 문제와도 맞닿아 있는 걸로 풀이됩니다. 미국은 일본의 미국산 쌀 수입 확대를 사례로 들면서 우리 정부를 압박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일본과 달리 쌀 수입에 미국과 중국, 베트남 등 5개국 쿼터를 두는 우리로선 마음대로 수입을 늘렸다간 WTO 협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일본처럼 쿼터를 미국에 몰아줄 수 없다며 WTO에 제소되기 딱 좋은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초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한 하나그룹의 김동관 부회장이 어제 방미길에 오르는 등 국내 조선업계도 긴박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조선협력펀드를 통한 파격적 대미 투자 제안이 협상 타결의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우리 정부 협상단은 남은 사흘 안에 단판을 짓기 위해서 미국 장관의 유럽 출장기를 따라다니며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미국 측은 한국이 협상 타결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최종 관세율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쪽의 분위기는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김정관 산업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미국 워싱턴 DC로 이동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을 수행한 러트닉 상무장관 동선을 따라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The South Koreans flew to Scotland to meet with me and Ambassador Greer after dinner. How much they really want to get a deal done. 워싱턴과 뉴욕, 스코틀랜드를 오가며 이미 3차례 접촉했지만 오늘이나 내일 추가 협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아 있다고 표현하며 결정권을 갖고 있음을 내세웠습니다. He's got really all the cards in front of him, and as he said, he's going to decide what the tariff rate is, how much these countries are going to open their market.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합의를 하지 않은 국가의 관세율을 15에서 20%로 언급했습니다. For the world, I would say it'll be somewhere in the 15 to 20% range.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진 않았지만 주요 교역국이 아닌 나머지 국가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수치로 해석됩니다. 현재 25% 관세가 예고된 우리나라는 한미 간 별도 협상을 통해 최종 관세율이 정해질 전망입니다. 트럼프가 15%를 하한선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최저치도 결국 15%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일본의 쌀 시장 개방이 전례 없는 일이었다고 강조하면서 관세 전쟁 휴전 연장을 논의하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도 시장을 개방하면 좋겠다고 압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삼성전자가 미국 테슬라와 23조 원 규모의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삼성전자 부활의 신호탄일 뿐 아니라 한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오늘 전격적으로 워싱턴으로 떠났습니다. 김관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짓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입니다. 2030년까지 미국의 반도체 생산 거점으로 키우기 위해 370억 달러, 약 54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테슬라와 맺은 22조 8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AI 칩 AI6도 여기서 생산됩니다.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인근 오스틴 공장과 함께 창출하는 직간접 일자리만 3만 8천 개, 경제 유발 효과만 35조 원에 달할 걸로 분석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22조 8천억 원의 공급 계약은 미니멈, 최소 숫자이며 실제는 몇 배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업계에선 AI6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추가 수주까지 성사될 경우 삼성전자의 추가 투자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제2의 공장을 짓는 것이죠. 인력이 두 번째 공장은 2배만큼 증가하게 되는 거죠. 반도체 공급망을 미국 중심으로 재편해 중국의 AI 굴기를 견제하려는 트럼프 정부의 전략에도 부합합니다. 정부가 조선산업 재건에 목마른 미국의 상황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상황에서 반도체 산업협력 강화가 한미 관세 협상에 추가적인 지렛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직접 미국 내에서 반도체 생산에 참여함으로써 삼성이 직접적으로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오늘 오후 전격적으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습니다. 사업 협력과 신사업 구상이 목적이라지만 관세 협상을 측면 지원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미국 내 반도체 투자 확대와 첨단 AI 반도체 분야 기술 협력 등을 미국에 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SBS 김건진입니다.